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입니다. 오늘은 나쁜 정보로부터 나를 지키자. 나쁜 정보 구분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보 중에서 우리에게 유해한 정보, 문제가 되는 정보들이 있어서 그 정보들을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고 어떤 점에서 유의를 해야 하는지 그 고민들을 함께 공유를 해보자고 합니다. 인터넷 속 나쁜 종류가 정말 많죠. 나쁜 정보들이 인터넷이 정보의 홍수인 만큼 나쁜 정보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가짜뉴스가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짜뉴스를 꼽아봤고요. 두 번째는 기만 콘텐츠라고 하는 콘텐츠인데 이름이 좀 어렵죠. 이 기만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속인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기만 콘텐츠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최근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마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 관련해서 유튜브 구독을 해지한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뒷광고 논란이 있었죠. 뒷광고가 대표적인 기만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혐오 표현입니다. 혐오 표현이라는 거는 특정한 사람이 사회적 소수자이나 약자일 때 그들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증오하는 콘텐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혐오 표현이라는 게 법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많이 규정이 돼 있고 최근부터는 한국에서도 이 혐오 표현이라는 걸 좀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점점 많이 이제 고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있죠. 비단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정보들을 보면 이런 콘텐츠가 있는데 유독 인터넷에선 그리고 유튜브에선 이 선 넘은 콘텐츠들이 많아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정확히 뭘 말을 하는 걸까요? 가짜뉴스라는 건 사전적으로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론을 흉내내는 조작 정보. 두 번째, 허위 사실을 담은 정보. 이런 정보들을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가짜뉴스로 인해서 사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냥 누군가를 속여서 이제 농담하고 장난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정보가 조작돼 사회 혼란이 부추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국면에서는 특정 병원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거짓 정보, 가짜뉴스를 누군가 올림으로써 그 지역 병원들과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짜라는 거는 명백한 거짓말을 말하는 건데요. 거짓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거가 부족하고 미약한데도 특정한 주장을 쏟아내는 것, 이런 건 가짜뉴스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해서 유포되는 가짜뉴스 같은 게 많은데요. 일단 이런 가짜뉴스가 몇 년 전에 많이 돌았어요. 긴급뉴스, 중국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북한의 긴급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제 김정은이 체포됐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가짜 뉴스였는데요. 실제로 김정은은 아직 이제 체포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실제 뉴스가 아닌데 뭔가 실제로 벌어진 것 같은 주장을 하는 가짜 뉴스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런 가짜뉴스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인이나 중국 동포, 조선족이라고 부르죠. 중국 동포를 향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 제기, 음모론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들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유튜브에 있고 카톡이 유포된다고 하더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단 강조드리고 싶고요. 물론 가짜뉴스가 정치적인 영역에서만 이렇게 벌어지는 건 아닌데요. 펜벤다졸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게 개 구충제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제 병균이나 이런 걸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먹는 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 구충제를 사람이 먹으면 암이 나을 수 있다? 이런 정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정보가 사실 미국에서 이런 영상이 막 유포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되게 혼란이 부추겨졌는데 한국에서도 이 영상이 많이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암 환자분들이 이 약을 복용을 하면서 암을 이겨내는지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암에 걸렸기 때문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겠지만 오히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런 개구중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한 말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나온 주장을 믿을 경우에는 우리 가족의 건강까지도 해쳐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240번 버스 논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특히 일선의 학교 선생님들도 이 사례를 가장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건대 입구역을 지나는 240번 버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타고 있었는데 자녀가 내린 상태에서 어머니는 버스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사님 멈춰주세요. 애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기사가 차를 세우지 않고 그 어머니한테 욕을 쏟아냈다 라는 글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로 처음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님을 비난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기사님의 딸이 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원래 애가 내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뛰어내리면서 어머니가 당황을 했던 거고 버스 기사가 욕설을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정류장이 아닌 곳에 버스가 내리게 되는 위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리고 다음 정류장에 바로 내려졌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누군가가 일방적인 주장을 했을 때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가 싸웠을 때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 친구가 얘기하는 상황이 거의 정반대인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아니 나는 억울한데 나는 모함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버스 기사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정보가 많이 유통되고 심지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 기사님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야만 그 비난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믿음으로써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다는 그런 사례가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만 콘텐츠입니다. 인터넷은 결국 돈이 되는 구조이잖아요. 사람들의 조회수, 관심 이런 게 돈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이 관심을 끌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식의 기만 콘텐츠를 우리를 시청자로서 기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위에 계신 분이 한 유튜버인데 이분은 자신이 장애를 앓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장애 때문에 이제 손을 제대로 못 써서 밥 먹기도 힘들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나는 이거를 극복해보겠다. 이 장애가 있지만 밥을 먹고 일상생활에 도전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는 알고 보니 자신의 이 장애가 별로 심하지 않음에도 과장해서 연기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많은 구독자들이 떠났고 비판을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진짜인 줄 알고 봤는데 알고 보니 우리를 속였던 거죠. 아래에 있는 사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한 치킨 브랜드에서 치킨을 먹었는데 아니 뭔가 치킨에 지금 누군가가 이거 빼먹은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치킨 브랜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던 유튜버가 있었죠. 그런데 이 방송 역시도 조작으로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신 사진은 뒷광고 문제로 사과를 하는 영상인데요. 유튜버들이 아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하죠. 기업으로부터 돈이나 지원을 받고 특정 제품을 홍보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먹방 유튜버가 리뷰한 햄버거 리뷰 영상이 광고였다면 그 리뷰는 솔직하지 않았겠죠. 어떤 모니터를 샀는데 그 전자제품에 업체에 돈을 받고 만든 영상이라면 솔직하게 리뷰하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광고라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기만 콘텐츠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요. 혐오 표현 역시도 빼놓을 수 없겠죠. 사전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으로 소수자로서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 혐오하거나 차별적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원래 저래? 근데 저 사람들은 문제야 이렇게 인식하고 낙인을 찍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경우죠. 대상은 주로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와 약자들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식의 인식들, 장애인은 원래 저래, 조선족은 원래 저래, 이런 인식들이 현실에서 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심하면 증오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소년 대상 조사를 해봤는데 혐오 표현을 어디에서 경험했어?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했다고 응답을 했고요. 이어서 학교, 학원, 집 순서였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또래들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접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가장 많은 공간이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식의 혐오 표현이나 편견을 강화하는 이 표현들이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왔던 영화 3편의 포스터인데요. 혹시 이 영화들의 공통점을 알고 계시나요? 이 영화들은 조선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족은 범죄자로 등장을 해요. 실제로 청년경찰이라는 영화는 조선족과 그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상당히 범죄가 많고 위협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조선족 분들, 이 이주민분들이 반발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양측에다가 조정을 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했는데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이 중국 동포의 이미지가 실제와 똑같을까요?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한인타운을 보고 저 사람들은 다 범죄자야, 저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들이 편견으로 자리 잡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차별된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국면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전염병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차이나 게이트라고 해서 중국인들이 한국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이런 음모론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언론이 팩트체크를 한 결과 이런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도 인터넷 공간에는 아주 많죠. TV 방송보다 유튜브가 더 자극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심의를 받지 않거든요. 근데 반면에 TV에서 콘텐츠를 만들 때는 방송사에서 자체적인 심의를 거치고요. 또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콘텐츠는 보다 좀 정제된 내용이 나오는 반면에 유튜브나 인터넷 콘텐츠는 선 넘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은 거죠. 도를 넘은 선정성, 또 폭력적인 콘텐츠가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위험한 콘텐츠가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또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인권 침해성 콘텐츠들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위험한 콘텐츠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험하다는 게 뭐가 위험한 거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서 통이라서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버드박스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고 살아가면 정말 큰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눈을 가려야만 되는 그런 설정의 콘텐츠였습니다. 미국에서 이 콘텐츠가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버드박스 챌린지라는 거에 도전을 합니다. 눈 가리고 길 걷기, 눈 가리고 운전하기, 눈 가리고 에스컬레이터 타기, 이런 위험천만한 걸 챌린지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는 게 미국에서 유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이러다가는 정말 큰 사고가 나겠다 싶어서 위험한 콘텐츠를 아예 규정에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위험한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금지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가이드라인 상에 위험한 콘텐츠가 금지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아직 이 위험한 콘텐츠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비슷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왼쪽 위의 사진은 미국의 유튜버 로건 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일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숲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시체를 발견하고 시체를 그냥 영상으로 찍어 올렸어요. 근데 유튜브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거죠. 당시 이 영상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세계적으로 불거지면서 유튜브가 이 문제에 대응을 하고 이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TV였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문제가 유튜브에서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화면이 보람튜브라는 유튜브 콘텐츠 채널인데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내용이기도 하죠. 어린이
크리에이터가 등장하는데 마치 운전을 하는 것처럼 좀 위험한 이런 콘텐츠가 자칫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원은 이런 콘텐츠를 이유로 이 채널 부모님들한테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기도 했고요. 왼쪽 아래는 유튜브에서 이런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임 광고가 우리나라의 유튜브에 많이 퍼지고 있는데 정말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선을 넘은 점들이 있죠. 이런 광고들이 유통이 되고 어릴 때부터 어쩌면 내가, 내 동생이, 내 친구가 이런 콘텐츠를 본다고 생각하면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오른쪽 아래는 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는데 본인이 걸렸다고 주장을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위협을 하는 몰래카메라 콘텐츠를 올렸던 유튜버입니다. 이런 식의 자극적인 콘텐츠, 그러니까 주목을 하고 관심을 받는 게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선 최근 들어 제재를 강화를 하면서 이런 콘텐츠를 올려서 돈이 되지 않게끔 수익 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콘텐츠를 만들 이유도 없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콘텐츠를 만들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불링이라는 표현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상 괴롭힘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친구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유튜버들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콘텐츠들은 도덕적으로도 위험하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남성 유튜버와 여성 유튜버가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남성 어린이들은 이 여성 유튜버를 향해서 욕을 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게 챌린지처럼 유행이 됐습니다. 보면 이 콘텐츠에 물론 조회수가 거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어 올리는 건 적절하지가 않겠죠. 이런 콘텐츠들이 만들어 올렸을 때 이 콘텐츠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는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인터넷 공간은 절대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린 영상을 여러분이 지울 수 있지만 누군가 캡처를 하거나 이미 저장을 해버렸다면 그 영상은 평생 공유될 수 있는 것이죠. 어릴 때 나도 모르게 했던 그런 쉽게 했던 표현들, 장난들, 이런 실수들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한테도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 역시도 좀 더 조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냥 장난으로 했는데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곤 합니다. 아니, 저작권이 대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 걸까요? 영상을 만들 때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예쁜 자막이 있어서 자막을 넣고 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서 캐릭터를 넣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기 음악을 넣었는데 알고 보니 다 저작권 위반인 경우도 있죠. 심지어 폰트 자막에 저작권이 있다는 걸 모르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있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나중에 그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창작물에 대한 노력과 가치를 인정해서 저작자를 보호하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장난으로 올린 영상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요. 다만 저작권을 따라하면 무조건 문제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법원에 가면 좀 여러 가지 결의 판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담비의 미쳤어라는 노래가 이제 대중가요로서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어린이가 이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그거를 아버지가 보고 흐뭇해서 찍어서 포털 사이트에 올렸어요.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음원 사촉에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신고를 했던 거죠. 근데 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이가 노래를 따라 불렀는데 잠깐 불렀고 이 노래가 별로 비슷하지 않았고 그리고 노래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복합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노래 정도는 따라 불러도 되냐? 그건 또 아닌 게 대중가요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한 댄스 학원에서 댄스 학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실제로 있는 가수의 노래를 이렇게 따라 추면서 광고를 올렸는데 이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비슷하냐 아니냐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수익을 창출할 목적이 있느냐 아니냐거든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의 경우에는 광고를 붙일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여러분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심결에 올린 영상이 저작권 위반 콘텐츠밖에 없으면 어떻게 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세상에 저작권이 모두가 있다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콘텐츠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사실 저작권이 너무 보호되기만 하면요,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소스가 없죠. 그러면 더 창작 환경에 보탬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저작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CL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련된 라이센스가 있으면 이 조건에 따라서 저작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5가지 마크가 있는 예인데요. 콘텐츠에 이런 마크가 있으면 이 마크에 따라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작자 표시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표시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비영리의 경우에는 비영리적인 목적,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는 목적이 있으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내용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이런 팁들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콘텐츠를 어떻게 찾느냐? 이것도 좀 어렵죠. 그래서 이 팁도 같이 전해드릴게요. 구글에 접속하면 검색창 오른쪽이에요. 검색을 하고 났을 때 검색창 오른쪽에 고급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고급 검색 메뉴를 클릭하면 보이는 화면의 하단에 저작권 관련한 설정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콘텐츠, 배포, 영리 목적 이런 거 설정을 누른 다음에 검색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미지는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이미지가 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의 저촉을 안 받고도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와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왜냐면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한테 많은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싶은데 크리에이터들이 쓸 음악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효과음, 음악들을 상당히 많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 낯이 익은 음악들, 어디서 딴 데서 봤던 그런 효과음과 음악들이 다른 데도 있는 경우가 있죠. 바로 유튜브에 있는 영상과 이 소스들을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유튜브에서 로그인한 다음에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 음악과 효과음을 마음껏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음악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우리 세상에 정말 많은 유형의 나쁜 정보가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어린이 청소년들과 관련 있는 정보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무엇보다 저작권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위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작권 없이 보다 자유로운 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측면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쁜 정보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